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성장주 투자, 차세대 유망 종목 분석 보고서 말인데요.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쵸. 특히 그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받은 이야기가 아주 눈에 띄었어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꽤 컸죠. 근데 이 분석 자료는 오히려 향후 한 2년, 그 정도 안에 차지포인트나 루미나 이 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이 왜 그렇게 봤는지 그 속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단기적인 열풍보다 다른 기회에 주목하는지 그 근거를 좀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분석의 출발점인 나비타스, NVTS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이 회사는 쥐화관련 GAN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SiC, 이런 차세대 소재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 신소재 기반 전력 반도체? 네, 기존 실리콘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높고 열도 좀 적게 나고요.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이런 분야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그 기술력 때문인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도입 소식, 그거 하나로 주가가 무려 323% 그 이상 급등했었잖아요. 네, 정말 엄청났죠. 야, 정말 시장 기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인데, 근데 바로 이어서 또 35%나 조정을 받았다니, 이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그냥 성장주니까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물론 성장주 특유의 그런 변동성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보고서는 좀 더 깊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유요? 네. 2027년까지 연평균 17%. 이 정도면 굉장히 인상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직 확실한 수익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 점하고요. 수익성 문제. 네. 그리고 경쟁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기술 변화 속도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또 거시경제 상황 같은 외부 변수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군요. 여러 요인이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인 기대감이 뭐랄까 너무 좀 앞서 나갔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네, 나비타스가 그 수익성 증명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차지 포인트, CHPT. 여기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랑 유럽 최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다. 이런 확실한 위치는 있는데 이 보고서는 여기도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정부 지원이 있는 건 분명히 강력한 순풍이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네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소 까는 데는 초기에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가. 네. 그리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아직 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점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수익 모델 정착. 네. 그래서 분석은 이제 향후 2년 전망에 대해서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크게 성장할 거다. 이런 낙관론도 있지만 동시에 당분간은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신중론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이랑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자, 루미나, LA 애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회사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그 라이다 센서 기술,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다 전문이죠.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루미나의 미래는 상당히 밝게 보는 것 같던데 어떤 점을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나요? 보고서는 이제 라이다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데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고 루미나가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설계 능력이나 대량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잠재력이 크다. 네, 특히 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OEM이라고 하죠. 이들과 맺은 파트너십이 아주 강력한 경쟁 호미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협력 관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에는 매출이 2024년 대비해서 거의 3대 가까이 뜰 수도 있다. 이런 좀 과감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이 세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이야, 3배 성장 전망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하지만 그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요. 보고서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점도 당연히 지적하고 있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또 기술 완성도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떻게 추격해 올지, 뭐 이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크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기업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을 좀 정리해보면 나비타스는 기술력은 있지만 단기급 등후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수익성 증명이 관건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차지 포인트는 전기차 확산이라는 구조적인 흐름은 타지만 투자 비용하고 경쟁 부담이 좀 있고, 맞습니다. 루미나는 미래 기술 선점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상용화 시점이라든가 규제 변수가 크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았던 나비타스보다는 전기차 인프라 확장이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중심에 있는 차지 포인트, 그리고 비록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자율주행이라는 그 거대한 변화를 이끌 루미나가 향후 2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더 견고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성이나 기술 리더십에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물론 뭐 분석은 분석일 뿐이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세 기업 모두 각자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안고 있고 또 시장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하나의 관점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그 산업의 큰 흐름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또 재무 건전성,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 너머에 있는 성장 동력과 리스크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이 기술 발전 속도하고 시장의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은 언제나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또 전기차 시대의 동맥인 충전 인프라,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의 눈인 라이다까지. 여러분은 앞으로 2년 동안 이 세 분야 중에서 어떤 기술의 혁신과 성장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